안녕하세요. 문문카고입니다. 조관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최근에 그 현대 HMM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꾸 그 HMM 주식 때문에 자꾸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저는 주식을 몰라요. 주식이요? 그 다음에 이 방송 보시고 주식 뭐 사고 팔고 하시는 거는 좋으시나 뭐 우리 방송을 보고 샀더니 뭐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고 팔았더니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아, 예. 뭐 그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죠. 쌀이 뭐예요? 쌀이 주식이라고.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경기 선행지수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잘 나가면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던 거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더 찬물을 끼얹자면 HMM 누적 집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조금씩 메우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직 택도 없어. 더 해야 돼. 초기에 해수부가 좀 조용했잖아. 왜냐면 투입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직도 해수부가 운임 떨어지는 거 찬성할까 싶어. 지금 운이 투입한 돈이 많아서. 아마 그 올 초 코로나 때문에 해운 시장 막 폭락할 때 돈 넣었던 그 해수부 관계자들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야. Anyway, 오늘은 뭐냐면 해운 전문 잡지에 실린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기사가 너무 좀 실물을 모르는 내용이라 가지고, 물론 이 기사가 대학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토론을 좀 달아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은 아니 옳시다 뭐 이건네요. 그렇죠. 전 반대입니다, 교수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그 정치판에도 항상 이렇게 그 비판은 잘하는데 솔직히 자기 컨텐츠가 없는 정치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누먼카구님도 컨텐츠 없이 그냥 막 이게 비판만 막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살짝 걱정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 고개를 좀 끄덕이게 해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북미 항로 선봉난 사태로 본 운송 주권 확보의 중요성 해서 앞에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운임이 많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깨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운임 올라간 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북미 서한까지 $4,000 되고 있고, 요거 이제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손복이 없어서 수출 화줄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하지만 또 이제 운임이 올라가지고 HMM은 좋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기선 해운에 이제 수출할 선박이 없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제 높게 형성된 북미향 운임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선사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하주들이 너무 높은 운임 때문에 단가가 높아져서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거나 실은 나를 선복 자체를 구할 수 없다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전기선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요 파란색 글씨가 제가 이제 톡을 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하려고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놨네요. 안정적인 운송을 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몰랐어요.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전기선사는 물론이고 정부와 선주협회, 화주단체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박수. 근데 보니까 이게 10월 29일 날 오후에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더라고. 아마 이런 걸 가지고 한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면 국적 해운 선사에는 누구 있어요? 14개가 있습니다. 14개나 돼요? HMM, SM, 흥장고니까 흥하, 장금, 고려, 남성, 그다음에 뭐 태영, 뭐 많아. 많네? 14개. 자유 경쟁 체제라면 운임이 오르거나 선복이 없다면 새로운 운송인이 진입하거나 기존 선사들이 선복을 제공하여 뭐 하는데 컨테이너는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대 얼라이언스 때문에 이제 과점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복을 늘린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존 회원사들이 쉽게 선복을 늘릴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예. 또한 정기선 영업은 미리 공표된 스케줄, 뭐 정시 운항을 위해서 터미널과 컨테이너 박스 확보해야 되고 뭐 하여 등등등 때문에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생회사가 정기선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당근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도 얼라이언스 아닙니까? 장점이 많다. 쭉 썼어요. 다 이거 어르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은 선복이 부족해도 운임 인상 때문에 선복을 안 늘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쟁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서 8월과 9월에 이제 막 좀 조치했었죠. 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현 사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 북서부 항로의 선박을 추가로 넣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주면 될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오케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 오케이. 첫째, 우리 전기선사들의 선복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죠. HMM하고 SM. 그래서 그런데 이제 SM하고 HMM이 그 북미 노선에 2M, HMM은 디얼라인스에 가입했고, SM은 이제 2M에 전략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죠.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되나? 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복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 난 이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선복이 줄어들었다. 얼라이언스가 적게 배당을 해줬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MM은 놀고 있는 선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용할 선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선사들로 하여금 선박을 용선하게 해가지고, 우리 하주들만을 위해서 전기선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선이 전세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북미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항해를 할 때 화물이 없으니까 적자가 날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추가 선박의 투입을 꺼린다면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선박을 확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조금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정기적인 추가 선복 투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파란색은 이제 제가 토닥거다 그랬죠. 첫째, 얼라이언스의 승인 없이 선박에 추가적인 투입이 가능할까요? 얼라이언스를 왜 만들었는데? 이제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 버리면 얼라이언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둘째, 최근에는 컨테이너 부족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배를 이렇게 넣었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거든요. 최근에 원양 선사들이 배가 비어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답니다. 컨테이너를 제때 못 넣어줘가지고. 벨크로 싣고 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컨테이너 뭐 대박이 싫어. 그래서 컨테이너가 부족한데 지금도 이렇게 배를 막 넣으면 컨테이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들어요. 지금 배를 넣는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그럼 배를 넣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기업 운임 절감에 세금을 써도 되나 이거야. 이거 지금 돌아올 때 배가 비니까 손해가 날 거니까 돈을 좀 세금을 좀 쓰자는 거잖아요. 이 세금을 써도 되나 이거? 저건 좀 위험한 게 저기 또 수출 보조금 이런 거랑 또 관련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외국에서 야 너네들 왜 저기 니네 수출업체 보조금 줘? 불공정 무역행위야?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좀 그런 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와 북미를 오가는 수출 화물의 약 70%를 외국적 선사들이 운영하는데 현재 유럽 항로는 상대적으로 운임이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11월 들어서 유럽 운임도 급등하고 있어요.
유럽 메인포트의 FAK 운임이 지금 4,000불. 4,000불. 영국은 5,000불. 왜 영국은 5,000불이냐면 영국이 지금 컨제스천이 심해가지고. 지금 유럽 운임은 한 2,500 정도인데 네. 프리미엄 차지를 내야만 실어주거든. 예. 그 합하면 한 4,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불 정도 된다. 이게 지금 유럽 평균 운임이 보통 한 1,500불, 뭐 2,000불로 안 됐는데 네. 4,000불 되면 급등이 지금 뭐 안정적이야. 그렇겠네. 이는 유럽 항로에 투입하는 선박이 여유가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유럽 항로에 다니던 선박들을 북태평양 항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파란색. 항로에 맞는 선박 사이즈가 있다. 나는 오퍼레이션 쪽에 근무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들은 풍을 의하면 선사에서 배를 배치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항로에 맞는 크기의 배를 넣는 거예요. 세계 최대 선박인 HMM 알헤시라스. 예. 그게 배가 부족한 LA로 안 갔잖아. 그렇죠. 유럽 갔잖아, 유럽.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마도 이 큰 배가 LA에서 오퍼레이션이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설마 LA 저기 배 크다고 못 때릴 정도로 그런가? LA가? LA 항구는 아주 오래된 항구. 그러면 들어가 안 되면은 한마디 하겠네. LA 그러면서.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기선사들의 선복 추가 투입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양 전기선사 중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서비스하는 선사가 없어요.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 원양 선사 중에 지금 2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얼라이언스에 네. PIL하고 와나입니다. PIL은 LA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이 운임 난리 나기 전에 LA 서비스 포기해버려서 장사 안 된다고. 와나이는 한국에서 서비스가 없고 대만에서 가는 건 있어요. 그럼 배를 한국에 넣으면 되나? 한국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영업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질하잖아. 그렇죠. 얘들이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그 터미널 선수도 계약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하는 놈한테 하라 그래야지. 이 방법은 그런데 또 이 방법은 우리 수출입 화물 운송을 외국 전기선사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 후순위로 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적선을 우선으로 하고 외국적 선사 보고 배 더 넣으라는 건 좀 후순위로 하자 이래 하시는데 참 이 와중에도 요거는 깨알 같은 국산품 애용 정신이다.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후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하는 게 힘들어. 첫 순위보다 이게 지금 더 힘들어. 뭐 안 가는데 이게 들어오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는 외국 선사에다 뭐 요거 하려고 그러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는 차는 항상 현대차만 타시고 핸드폰은 항상 갤럭시와 LG를 사용하신다고 다 믿고 싶습니다. 국산품 애용.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외국 전기선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의 우리 수출입 화물 운송시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얼라이언스 내에서 가용 선박을 북미향 화물의 운송에 추가 투입해달라고 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기항이 예정된 선박을 줄이고 중국으로 출발지를 이전시켰는지 여유가 있음에도 운임을 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경고를 주는 조치를 필요하다. 이거는 저도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 이거 지금 그 우리나라 운임이 중국보다 싸다며. 싼데 왜 자꾸 들어오겠어? 비싼데 가지. 일단 저는 어떻게 토를 달았냐면 외국 선사의 한국 지사에 결정권이 없어. 불러봐야 어쩌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국만 수출입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조치를 취했잖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보고만 더 달라고 그래.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경고가 또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물동량이 전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는 그보다 더 작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적 용어 프라이스 테이크 뭐 이런 용어 써야 되는가? 중국이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는 거야. 물동량도 많고 중국에서 막 하니까 우리 운임 더 줄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따라가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의견에 동의 안 할 것처럼 했는데 좀 동의하네. 그런 척, 그런 척. 우리 해운법에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법에서 이제 이게 외국적 선사를 하더라도 예.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외국적 선사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네. 외국 선사 한국에 배 안 넣어. 피다로 다 상해를 보내. 요즘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종종 한국을 빼먹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와서 딱 보니까, 상해에 와서 보니까 상해에 이미 유럽 갈 배가 화물이 꽉 있네? 그럼 굳이 한국 안 실어도 돌아갈 때, 유럽 갈 때 배가 찬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 부킹이 돼 있으면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배 실으면 되지. 그 다음 배 실어라. 그렇군. 아,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조치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프라이스 테이커? 프라이스 테이커. 테이커. 우리는 테이커잖아. 수동적으로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인데, 아니면은 그 가격 하려고 그러면 뭔가 돈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진해운 파산 이후, 엄청나게 얘기한다. 우리나라 북미 항로 수출 화물의 외국적 전기선사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외국 전기선사의 운항 횟수를 더 늘리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우리 수출입 화물의 운송 주권이 외국에 많이 넘어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참 놀라운데, 저는 왜요? 운송 주권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정확히는 안 했지만 외국 전기선 선사에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 선사에 많이 싣는 게 운송 주권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가요? 최근에 아시아 역내 운임이 급등하자 국적 연근해 선사들이 선복과 컨테이너를 중국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선사들도? 왜냐하면 상해발 베트남 운임이 지금 1,500불이래요. 이 때문에 한국발 동남아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컨테이너를 중국에 우선 배치하니까 우리나라도 운임을 계속 올려줘야지 이게 한국에 스페이스를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무슨 운송 주권이야, 운송 주권은. 우리 선사들이 지금 중국에 우선 배정하는데 애국심이 없어서 그러나? 눈먼카고님처럼? 최근에 신문 보니까 방금 상선에 2천억을 지원했대요. 방금 상선이 지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잠금 상선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면 돈을 2천억을 빌렸잖아. 유동성이 없잖아. 근데 100불도 안 하던 상해 운임이, 아니 베트남 운임이 지금 상해에 가면은 1,500불이래. 그럼 상해에 배를 넣어야 안 되겠냐? 그렇지. 그래.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운송주권이라니. 운송주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현재 25% 정도 되는 북미 항로 수출입 화물의 우리 전기선사의 운송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하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전기선사들이 더 많은 선박을 얼라이언스 내부에서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항 선박의 횟수를 늘려갈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미 수출 화물의 경우는 HMM과 SM 상선으로만 선적하자 이 얘기 같아. 그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 SM하고 HMM이 지금의 2배의 선박을 제공할 능력이 있냐 이거야. 그 다음에 수출하주들이 국적선사 대신에 외국적 선사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운임이 싸든가 서비스가 좋든가 배가 없든가. 그리고 얼라이언스 내부적으로도 각 선사가 투입한 선봉량에 따라 가지고 선박별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할당할 텐데 한국에서 선적을 많이 해버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선적을 할 수가 작게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해운업이 외화 획득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이 교수님께서 방송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외화 획득 못 하잖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훨씬 더 운임이 좋은데
운임 싼 한국에서만 강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화 획득하고 우리나라 저기 수출 기업을 위한 어떤 정책하고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데 외화 획득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 안정적인 운임으로 안정적인 선복을 공급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둘을 갖다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접점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또 나왔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전기선사들은 장내 선복을 가늠할 수 없으니 선복 준비를 못한대. 결국 우리 수출입 화물은 외국 전기선사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운임이 올라가서 상품의 수출 단가도 올라가니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오른 운임은 외국 전기선사들의 수입만 증대시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대형 하주는 물론이고 중소형 하주와 우리 전기선사들의 장기 운송 계약 체계를 인간에서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운송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수출입 화물의 외국 전기선사 의존도를 줄여서 우리 운송 주권을 확보하도록 라고 하셨는데 저 방법이 힘들잖아. 근데 저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행 화물은 100% 서비스 컨트랙트로 움직입니다. 100%로 계약. 지금 저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게 미국 FMC에서 딱 규정한 이게 장기 운송 계약입니다. 운송 계약, 장기 운송 계약을 미국 법에서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나 보네요. 근데 서비스 컨트랙트 아니라도 예. 선착할 수 있는데 선사들이 이렇게 돼 있는 화물을 실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서비스 컨트랙트 화물만 실어요. 둘째, 중소형 화주 중에서 직접 선사와 선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선사와 서비스 컨트랙트를 맺은 호딩 회사를 통해서 선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둘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에 딱 와닿는데. 중소형 화주가 다 계약으로 실어요. 셋째, 선사들이 빅3, LG, 삼성, 현대차 정도의 하주가 아니면 고정 운임으로 계약을 안 해요. 매달 변동 운임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은 하되 운임은 매달 변동한다. 심한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씩 변동하기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운임 공표제 뭐 이런 거 해서 운임을 갖다 운임 공표제에는 이거 계약은 예외잖아. 계약된 거는 신고만 하고 공표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매달 신고하겠지. 이제 계약서 합은 계속 해수부에 넣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장기 운송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운임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선사들이 계약을 해도 성수기 할증료 받아요. 넷째, 운임이 한국만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임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중국 다 올랐잖아. 베트남 다 올랐잖아.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이 떨어지겠지. 멕시코라든지. 멕시코 요즘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렇기는 하더라만. 지금 공장은 극동아시아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한국 운임이 계속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선복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 네. 이 말은 우리나라 수출 하주들이 더 경쟁력이 많은 거지 뭐. 운임이 싸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다섯째, 왜 운임이 오르고 선복이 없는 데만 생각하냐 이거야. 한진해운 파산은 정부의 금융지원 거부 이전에 장기간의 해운 불황이 있었고 이 때문에 한진해운 그 당시에 현대상선 전부 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때 한진이 5조인가 뭐 그죠? 이때 우리나라 수출 하주들이 한진해운 살리자고 한진해운 우선 선적하고 한진해운에 100불 더 주고 싣고 외국적 선사보다 더 비싸게 싣고 했냐고. 내 기억으로는 더 쪼아가지고 한진해운한테 더 싸게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걸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지. 앞으로 국책 선사에도 좀 운임 더 주고 실자? 몰아주고, 운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장에서 직접 손대는 거는 좀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운송 주권의 실체가 뭔가? 예, 그거부터 좀 규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품 애용이냐?
애플 쓰지 말고 갤럭시하고 LG 그만 쓰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일단은 요 글을 쓰실 때 다음에 혹시 쓰시게 되면 운송 주권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니고 눈먼카고님이 하신 얘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이걸 다 조정을 해야지 뭔가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시장 근데 뭐 개입이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해야죠. 합리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실제 시장에서 맥힐 수 있는 그런 뭐 저기 대안들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정상화될 것인가? 요 문제 남아있고 이 상태로 계속 쭉 가면 그게 정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는 선사에서 공급을 내려도 정상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급 늘리면 정상화되지. 공급 늘리면 정상화되지. 아니야. 요 내용은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신 거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해법은 아니고 전망이겠네. 생각.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봅시다. 한번 교수님 말씀에 꼬박꼬박 토를 달아봤습니다. 앞으로 그 좀 생산적인 토 다는 거 이외에 또 뭔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